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두 분이 함께 또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13년 친정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1시간 앞두고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서는 검찰이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변창훈 검사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변창훈 검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3기를 마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안 계통으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고 승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요. 올해 있었던 8월 인사에서 검사장에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그 기수에서는 선두를 달리던 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법률보좌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 경력 때문에 적폐 인사로 분류가 약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자신의 친정의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2013년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에서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TF팀을 조직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고 변창훈 검사의 빈소에 어제 저녁부터 많은 이 사람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굉장히 격한 말들이 오고 갔다고요? 예, 문상을 한 현직 지청장은 너희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격한 말을 쏟아냈고요. 유족들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검찰 일각에서는 이 변 검사의 죽음은 뭐 물론 자살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거의 사법파동에 준하는 그런 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한이 많은 분을 저런 검찰 수사 요직에 앉히는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빈소에서의 분위기 심정수 차장이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 검사하고 친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제 빈소에도 찾아갔는데 일단 어제 그러니까 투신 자살을 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나 가족들에게 뭔가 암시가 있었나 했는데요.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후 집에 아침 7시에 들이닥쳐서 애들 가방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뭔가 이렇게 정신이 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는데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갑자기 저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건데요. 하여튼 어제 그 빈소 분위기는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문무일 총장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에서 시키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이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샀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정신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유족들 앞에서 이제 밤 11시, 12시쯤 되니까 이제 조문을 오는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 중 일부가 좀 웃으면서 반갑다 인사하고 뭐 이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족들이 거기서도 격앙돼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가서 억울한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거기 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미안해지는,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허천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바뀌면 보자 뭐 이런 말들도 유족들 사이에서는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그 칼을 쥐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사망한 변창훈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는 국정원 수사를 놓고 양쪽에서 대치하다가 이제는 수사선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기에 윤석열 지검장 또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사장 내부 밑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요? 그렇죠. 검찰 내부, 특히 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네. 검찰이 청와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특히 청와대에서 캐비넷 던져주면 그걸 갖고 하명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정치 검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무일 총장이라든지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네. 일선에서 지금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에 지금 최일선에 그렇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검장이고요. 여기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정권의 어떤 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이 변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이건 적폐몰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된 그 검사들이 이제 3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무실을 위조했다.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죽은 그 변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조언이냐 아니면은 무슨 위증 교사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보면은 이것은 좀 구속영장까지 치기에는 좀 사안이 조금 이렇게 경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5번째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